세상은 묻습니다. 왜 그걸 하냐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늦지 않았냐고. 하지만 어떤 선택은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아도 계속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았던 선택. 38살 작은 회사의 평범한 직원. 늘 남들보다 늦게 결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날 그는 또 하나의 늦은 선택을 했습니다. 목공예를 배우기로 한 거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 나이에 그걸 왜 하냐? 아버지가 덧붙였죠. 돈이나 되냐? 시간 낭비 아니냐? 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넌 항상 그래. 중구난방이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첫 수업날 교실엔 20살 초반의 젊은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옆자리 학생이 물었죠. 형, 취미세요? 응. 아, 부럽다. 저흰 취업 준비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취미라는 말이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물었죠. 요즘 주말마다 뭐해? 목공? 와, 대단하네. 근데 그걸로 뭐하게? 마지막 질문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배우는 거야. 동료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무도 묻지 않았죠. 6개월 차, 그는 첫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작은 선반 하나. 강사가 말했습니다. 완성도는 조금 아쉽지만 처음 치곤 괜찮아요. 칭찬인지 위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가져간 선반을 보며 어머니가 말했죠. 그래서 이걸로 뭐 할 건데? 그는 대답 대신 선반을 자기 방에 놓았습니다. 과정이 끝났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은 취업을 했고 몇몇은 공방을 차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회사에 다녔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뿐. 주말마다 작은 작업실을 빌렸다는 것. 월세 30만 원, 월급의 4분의 1이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너 진짜 그거로 뭐 할 건데? 돈 벌 거야? 아니면 그냥 취미? 잘 모르겠어. 그럼 뭐하러 해? 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죠. 그냥 하고 싶어서.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참 답답한 놈이야.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난 응원받지 못하는 걸까? 40이 되던 해 그는 중고 거래 앱에 첫 작품을 올렸습니다. 작은 선반 1만 5천 원. 3주 동안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구매 문의가 왔죠. 아직 있나요? 네. 그럼 살게요. 거래 당일 구매자는 짧게 말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드신 것 같아요. 잘 쓸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그의 선택을 인정해 준 것 같았으니까요. 회사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 형 요즘 취미 생활한대. 뭐래, 나이가 몇인데? 직속 상사가 불렀습니다. 자네 요즘 딴 생각하는 거 아냐? 일에 집중 좀 해.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주말엔 여전히 작업실로 갔습니다. 42. 그는 작은 공모전에 작품을 냈습니다. 결과는 1차 탈락, 심사평 기본기 부족.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이제 그만하고 편하게 살지. 아버지도 덧붙였죠. 나이 들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없이. 그날 밤 아무도 없는 작업실에서 그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내 선택이야.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작업실은 추웠습니다. 손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죠. 응원은 없었습니다. 격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처음으로 괜찮았습니다. 43. 그는 두 번째 작품을 팔았습니다. 작은 책장 5만 원. 구매자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손으로 만든 게 느껴져요. 다음에도 또 살게요. 그는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보여주지 않았죠. 어차피 또 물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돈은 얼마나 되냐? 고 45. 작업실을 찾아온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저 시작하고 싶은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몇 살인데? 38이요. 그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죠. 늦지 않았어요. 근데 주변에서 다들 말려요. 늦었대요. 의미 없대요. 그는 작업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응원이 없으면 스스로 응원하면 돼요. 젊은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응원 받으세요?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여전히 별로 없어요. 그럼 후회 안 하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응원받으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서요. 그럼 뭐 하려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는 손에 든 대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답했죠. 나를 버리지 않으려고요. 젊은이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죠. 그게 가능한가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근데 해보니까 누가 응원 안 해줘도 내가 나를 응원하면 그게 진짜 응원이더라고요. 48. 그의 작업실은 여전히 작습니다. 월세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작품은 여전히 느리게 팔립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고개를 저어줍니다. 세상은 여전히 응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응원이란 건 누군가 박수 쳐줘야만 응원이 아니라는 것.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응원이라는 것. 그는 지금도 작업실에 있습니다. 누가 격려해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누가 이해해주지 않아도 그는 오늘도 나무를 깎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의 선택이니까요.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 자신이 자기 인생의 편이 되어주었으니까요.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대신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내 멋대로 산다는 건 남들보다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이라는 걸.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